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 상당히 꾸준하게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 종목 점검하고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가 예시를 들어서 뭐 한 1500 종목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 종목은 뭐 올라가고 거기서 뭐 한 1000 종목은 내려가고 이런 장세였거든요. 근데 시장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딱 시장을 끌어올린 그 주도주급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시장에 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올라와 줬었던 다른 종목군들에서는 조금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조정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는 가운데도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방했다. 시장이 올라간다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 시장은 순환매를 요구하니까. 자, 뉴스가 하나 좀 나왔더라고요. 자금위기 큰 산 넘은 두산중공업 친환경 에너지 신경 속도전을 한다. 이런 부분 사실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도 뭔가 색다른 부분이 있나? 한번 좀 같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블라블라 정부 관심과 채권단에 고맙다. 완연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유동성 부족 사태가 자 봅시다. 3조 6천억 원 속전속결 지원. 이제 두산그룹이 매각한 부분 여기 다 체크하실 수 있으시죠? 제 채널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영상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어느 부분이 얼마에 매각이 됐고 앞으로 자구안이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가 추가 매각 대상으로 조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죠. 근데 현 두산 오너일가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번 예위 입찰 때 사업 부문만 매각을 할 수 있는 인수자가 나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우발부채 채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조 7천억 원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그 누구도 인수자가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업 부문만 1조 7천억을 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1조 7천억이에요. 자, 블라블라블라 쭉 보면 없습니다. 뭐 새로운 부분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는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할 만한 액션은 전혀 나와주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결국 이렇게 유상증자라는 하나의 우려감이 해소가 됐다. 그리고 유동성 부족이라는 그런 사태가 해결이 되려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기대감만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중공업 영상을 좀 찍어드릴 때 모멘텀 한번 먼저 체크해드리고 차트 체크해드릴게요. 수급 체크도 마지막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움직일 만한 키워드는 몇 가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어떤 호재가 나와도 이 전고점을 뛰어넘어 주려면 결국 이 소형 모듈 원전 관련된 이슈보다 더 강한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올라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이 모멘텀의 크기, 그쵸? 네, 모멘텀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저번 영상 한 번씩 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각 이슈 22일 예비 입찰 이슈가 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각이 되면 상당히 강한 이슈죠. 두산중공업에는 명확하게 두산중공업 지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해상풍력 수주 공시 최근에 하나 이슈가 좀 나왔죠. 부유식 해상풍력 MOU 체결 소식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요 캔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법제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제화가 되려면 6에서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계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투자를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만 차후에 그런 뭐 이슈 나와줄 수 있다까지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공동 인공태양 프로젝트 참여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터빈 이제 가스터빈 국산화 이슈가 9월에 조금 있습니다. 9월에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요 가스 이제 원전하고 화력 발전하고 두산중공업이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원전보다도 더 이 사업 비중이 높았었던 부분이 화력 발전 부분입니다. 근데 요 화력 발전 부분을 가스 터빈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가스 터빈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터빈 이슈가 중요합니다. 예, 두산중공업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모멘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린 뉴딜 이슈하고 가스터빈 이슈하고 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 이 정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두산중공업 차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차트의 흐름은 분봉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에 지속적으로 기관들은 단타 포지션을 들어와줬고 지금 이 15,000원에서 만 한 6,000원 정도까지는 금융투자가 대량 매수세에 본인들이 단타치로 들어와줬다가 금투라고 해서 표현을 하죠. 기간 안에 있는 금투가 단타치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물렸다라고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메이저들이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상대적으로 호재도 같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고 주가는 내려와 줬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이런 이슈가 나와준 상황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메이저들이 단타 들어갔었던 이 가격대는 우리가 의미부여를 해줄 수 있는 가격대로 변화하는 겁니다. 이 가격대가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격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해주면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세 분출의 초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연기금을 포지션으로 봤을 때 연기금의 포지션을 봤을 때 하방에서 많이 모아왔어요. 8,000원에서 9,000원 모아갔고 사실 이 장대 양봉 그린 뉴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장대 양봉에서는 연기금 터치 안 해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연기금이 거의 80만 주 가까이 매수에 들어와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어느 정도 단가 관리 맞춰주게 되면 한 이 정도 가격대 나오겠죠. 네. 예전에 뭐 최근 뭐 한 달 반 그 정도 이제 기준점으로 잡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여기가 외국인이 매수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방 분할 매수할 때는 2차 매수하는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 정도 가격대는 어차피 1차 매수로 우리가 이제 하방 분할 매수 들어가 줄 수 있는 가격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메이저들의 포지션 관점에서만 딱 봤을 때 어설프게 우리가 딱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매수 주체가 누구고 매도 주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매수 주체자의 포지션과 동일하게 움직여주면 조금 더 그래도 확률적으로 더 싸게 더 유리하게 들어가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방이 사실 좀 많이 열려 있었어요. 13,000원 이하로 빠질 수도 있어요. 12,000원이죠. 12,000원 이하로도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호재 뉴스 터뜨리면서 이 방향성 브레이크만 살짝 좀 바꿔줬다 이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15,000원에서 15,500원 위로 조금 안착을 해주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12,000원까지 빠져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에 의미 있는 뭐 지지 구간 한 요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냐? 지금으로서는 하락을 멈추고 방향성을 틀어주기 위한 메이저들의 노력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까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표현을 해서 가격이 밀착하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격에 밀착하라고 합니다. 결국 이 15,000원에서 이 15,500원이라는 매물벽을 지금 못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 가격대를 올려주기 위해서 주가를 이 가격대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한번 툼이 나오니까 여기서 손절매 좀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종가 부근의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다시 붙입니다.
예. 왜? 이 가격대에 계속 이렇게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 위로 올라가 주려고 노력을 해준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네, 그게 주가의 뭐다? 원리입니다.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빵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왜 안 좋냐면요.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그 결과라는 게 나와주기 위해선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는 결국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도 올라가는 데에는 그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호재 주가 서투르면서 빵 올라가는 거는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요 상한가 비슷하게 갈 때 이때 과정이 없으나 이때도 다 등락폭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줬습니다. 주가가 종목들이 다 그렇게 올라가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단순하게 그냥 움직여 주려는 게 아니라 가격을 계속 붙여주려는 노력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조금 크게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과정 없이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다 빌빌빌 기다가 여기서 그냥 빡 올렸어요. 빡 올렸어요. 과정이 없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스트레이트로 내려 꽂아도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반박에 대한 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과정이 없이 올라간 주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호재가 터져가지고 그 종목의 시장 투자자들의 모든 매수 심리가 붙어서 올라가주는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어설픈 호재나 어설픈 이슈로 돈을 팍 써서 올리는 건 별로 좋지는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에 노력을 해주고 있다,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거 사실 트랙이거든요. 이런 거 기관들이 좀 잘 써먹는 패턴 중 하나예요. 마치 지지 구간이냐, 한 몇 거래일 정도 돼가지고 이 14,850원, 15,000원 이 가격대를 잘 안 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살짝 이렇게 투매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시장 살짝 밀 때 이렇게 투매 살짝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요런 거는 항상 주식을 할 때에는 최대한 장중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오후장 들어서 종가 부근 아니면 오후장 한 2시 이후로부터 이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맞아요. 아셨죠? 네. 기관들이 제일 잘 써먹는 패턴이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의 메인 주체 수급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행동과 기관들의 나와주는 이런 액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네, 이해도가 필요하다. 네. 지지 공간 살짝 깨트려가지고 여기서 지지 횡보 막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좀 확인하는 방식이 있지만 짧은 영상에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별다른 이슈나 아니면 별다른 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고, 기대해볼 만한 이슈는 뭐뭐 있다.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 이제 딱 암기가 돼야죠. 가스터빈,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마지막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SMR, 법제화, 수출 공시 이 정도 딱 볼 수 있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좀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